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종로경찰서가 강성좌파 세력의 시위에 항의하는 우파 성향 시민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감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시민단체 국민특검당 등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경찰서 서장 유동배 총경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사건은 지난 4월 22일 오후 7시경 발생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일대에서 행진하던 강성좌파 단체 촛불승리 전환행동측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밖에서 메가폰을 잡고 항의하던 우파 성향 시민 이진원 씨를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사건입니다. 시민단체인 국민특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수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신을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계장 박민찬 경감이라고 소개한 경찰관은 이진원 씨에게 소위 권리고지를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금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수회 진보단체들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욕설과 비방행위 등을 함으로써 폭력을 유발하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집시법 위반 행위를 하셨습니다. 라면서 아울러 충돌이 임박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저희가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수 변호사는 경찰 측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충돌이 임박한 것은 이진원 씨가 충돌을 일으킨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반대 성향 단체 측 참가자들에 대해 어떤 범죄 행위도 하지 않은 이진원 씨를 경찰이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성수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진원 씨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집시법 제1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진원 씨가 경찰의 질서유지선 밖에서 반대 성향 집회 행진에 대해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집회 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떤 법률에서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그 밖의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밖의 행위는 앞서 열거한 행위에 준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진원 씨의 행위는 반대 성향 단체 집회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진원 씨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된 후 약 7시간 정도 경찰서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진원 씨는 유성수 변호사를 변호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유동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4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유동배 서장의 파면을 촉구한 데 이어 민형사소송, 그러니까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4월 27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진원 씨와 유성수 변호사는 4월 22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집시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겠다며 종로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으나 경찰 측은 이진원 씨에게 혐의가 없어 조사할 것이 없다면서 이시 일행을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유동배 서장의 지시로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불법 체포, 감금당했다는 이진원 씨 측의 주장에 대해 종로경찰서 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반박이나 해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꼭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경찰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좌파 세력, 더구나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강성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인 경우가 많은 반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우파 세력에 대해서는 쇠방망이를 휘두른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그런 경향이 아주 두드러졌죠. 우파 성향 단체나 시민들의 도심 집회 같은 데서 경찰이 했던 행위를 보면 저게 지금 도대체 요즘 대한민국 경찰이 맞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일제시대 경찰이나 자유당 시대 경찰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좌파에 대해서는 대단히 너그럽고 우파에 대해서는 아주 모진 행동을 많이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만약 그런 경찰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얼마 전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소위 다큐를 만들면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 운운하는 소리를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 같은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자유우파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정의 시민연합에서 문재인은 대통령을 왜 했는가라면서 강도 높은 내용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이 성명에서 문재인의 다큐가 제작되었다. 그런데 다큐에서 문재인은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자유정의 시민연합의 성명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하하,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문재인이 정신줄을 놓아버렸는가, 아니면 실성을 한 것인가, 당최 가늠할 수가 없다. 문재인은 대통령을 왜 했는가?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무엇을 이뤘는가? 국민들은 정말 황당하다. 문재인에게 물어보려는 말이 당신은 대통령을 왜 했는가? 대통령 자리에서 무엇을 성취했는가이다. 이룬 것이 있어야 무너질 것이 아닌가? 그럼 이룬 것이 없으면 현상 유지라도 했는가? 문재인 5년은 대한민국을 계획적으로 파괴한 시간이다. 아파트값 폭등과 세금 폭탄으로 서민과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버렸다. 이게 평등한 기회이고 공정한 과정인지 대답을 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이어서 동서양을 불문하고 대통령의 역할을 단순화시켜 말하면 부국강병이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여 국민들이 잘 살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부국강병과는 정반대의 짓거리를 하지 않았는가? 선심용 공짜 돈을 마구 뿌려 나라의 곳간을 텅 비게 했다. 문재인 5년 동안 나라의 빚이 400조나 늘었다. 이전 70년 동안 600조의 나라 빚을 단 5년 만에 400조를 더 늘렸다. 지금 나라 빚의 이자가 1분에 1억 3천만 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 대한민국의 역대 모든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 채무가 600조였죠. 그런데 불과 문재인이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400조를 더 늘려서 현재 국가 채무, 나라 빚이 1천조 원을 넘어섰고 그 나라 빚의 이자가 1분당 1억 3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가장 기여도가 큰 부문이 기업이다. 문재인은 5년 동안 기업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부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했다. 그뿐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2년 만에 무려 30% 가까이 올렸다. 그리고 경제학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기업을 힘들게 했다. 미국 하버드대의 로버트 베로 교수는 이를 소득주도 빈곤정책이라고 조롱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아니고 소득주도 빈곤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갑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를 강제로 실시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방치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눈을 감았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외교 안보 부문의 국가 참사에 대해서 질타를 이어갑니다. 국방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 그런데 문재인 5년 동안 한미동맹은 파국의 위기까지 추락했고 한미군사훈련은 이름만 있는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대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비굴하고
굴욕적으로 비춰질 정도였다. 문재인 5년 동안 북한에 지원한 물자와 돈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문재인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렸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해준 USB에는 무엇을 담았는가? 혹시 대한민국의 국방 비밀을 다 담아 넘겨준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대답을 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이어서 문재인의 치명적인 실패는 탈원전 정책이었다. 젊은이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원전 산업을 완전 망쳤다.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하던 원전 산업의 기술과 인력을 무참하게 파괴했다. 세계 원전 시장은 2,000조 정도라고 한다. 이 시장을 포기한 것이 문재인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을 태양광 패널로 황폐화시켰다. 산림을 훼손하고 들과 강을 태양광 패널에 독극물로 오염시켰다. 우량 기업인 한전을 연간 32조의 적자 회사로 망쳐놨다. 이외에도 문재인의 실패에 나라 망친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이자는 5년간 다 이룬 것이 다 무너진다고 주둥이를 놀렸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과연 5년간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룬 것은 전혀 없다. 진정 부국 강병이 아니라 빈국 약병에 무기력하고 망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국 강병의 정반대말이, 부국의 반대말이 빈국이고 강병의 반대말이 약병이죠. 그런 형편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는다. 문재인은 대통령을 왜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뤘는가? 결론은 문재인은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이 말이 틀렸다면 대답을 해보라. 입만 열면 거짓말과 조작의 말에 국민들은 이제 지쳤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고 짓거린 더러운 말이 아직도 불쾌감을 주고 있다. 정말 문재인과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국민들이 부끄럽고 쪽팔린다. 지도자라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입 닫으라. 이렇게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문재인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